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놀랍지 않나요? 놀라운 걸 놀랍다고 표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 남편은 저한테 몰랐어? 이런 반응을 해요. 제가 좀 상식이 부족한 여잔가 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상식이 부족한지 상식이 풍부한지 제가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짜잔! 혹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상식이 저보다 풍부하신 분이고요. 이게 뭐야 하시는 분은 상식이 저랑 비슷한 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밀폐된 공간 안에 촛불이 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밀폐된 공간 안에 화초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쥐가 있어요. 네 번째는 화초랑 쥐가 같이 들어있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혹시 아세요? 촛불은 꺼지고요. 화초는 죽고요. 쥐는 당연히 숨을 못 쉬니까 죽겠죠. 하지만 얘네들은요, 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산소가 있어야지 불이 타는데 산소가 다 소멸되니까 불은 꺼지겠죠. 이산화탄소가 있어야지 얘네들이 사는데 이산화탄소가 다 소멸되니까 죽겠죠. 역시 산소가 부족하니까 쥐도 죽겠죠. 하지만 쥐가 숨을 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화초는 산소를 배출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살아요. 저는 이거를 알고 나서 너무 놀랬거든요. 알고 나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었어? 라고 얘기하니 남편은 다 같이 살아야 되겠네. 딸은 우리 사무실에 화초를 많이 돌려야 되겠네. 저는 식물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되겠네. 그래서 오늘의 동영상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식물은요, 햇빛과 물과 이산화탄소 이 세 가지로 포도당을 합성해요.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땅 속에 무기질이 충분하다면 너무너무 잘 자라요. 연금술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아라비아, 중세 유럽을 거쳐서 주석, 납, 구리 이런 물질들로 금과 은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늙지 않는, 노화되지 않는 명약을 만들려고 했던 초기의 화학자들을 연금술사라고 하는데요. 저는 햇빛과 물과 이산화탄소만 가지고도 금보다도 훨씬 귀한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배고플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만들어내는 식물들이 진정한 연금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질 못해요. 식물을 채취해서 먹던 동물을 잡아서 먹던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식물들은 정말 피곤하겠습니다. 스스로 성장도 해야 되죠. 그리고 외부 적으로부터 자신들도 지켜야 되죠. 그리고 종족도 번식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연금술사인 식물들은 나름대로 방법을 모색했으니 그 비법이 바로 식물의 2차 대사 산물이랍니다. 좀 생소한 용어지만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과일이 익지 않으면 뜰번 맛이 나잖아요. 그 뜰번 맛을 내는 게 탄닌이라고 하는 화학물인데요. 제2차 대사 산물 중에 하나예요. 탄닌이 하는 일은 과일이 익지 않으면 자신들의 소중한 씨앗도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에 먹히면 안 돼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뜰번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성장하면서 과일이 성숙하면서 탄닌의 양은 줄어들고요. 그리고 카로티노이드라든가 안토시아닌이라든가 아니면 당분은 증가해요. 그래서 곤충이라든가 초식 동물들로 하여금 빨리 와서 나를 먹어줘. 그래서 나의 소중한 씨앗을 멀리 퍼뜨려줘. 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물질도 2차 대사 산물이에요. 우리가 산림욕으로 효과를 보는 피톤치드도 2차 대사 산물이에요. 피톤치드는 식물들이 병충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천연 살충제인데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한테도 되게 유용해요. 아프거나 아니면 피곤하거나 힐링하고 싶을 때 산으로 들어가서 산림욕을 하잖아요. 이러한 효과들을 내고 있는 이 2차 대사 산물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2차 대사 산물만 해도 14만 종이 넘어요. 그리고 합성 경로에 따라서 페놀류, 알칼로이드유, 테르펜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페놀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페놀류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 중에 하나 육두구에 대한 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육두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육두구에는 이 아이소유게놀 이 성분 때문에 육두구가 중요했던 거거든요.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국과 네덜란드, 그 당시 열강 두 나라가 정말 피비린내 나게 싸웠던 얘기를 했는데요. 이 페놀류, 대체로 벤젠고리, 이게 벤젠골인데요. 각 꼭지점마다 탄소가 있고요. 탄소 끝에 수소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수소 하나가 OH기로 치환된 물질들을 페놀류라고 합니다. 이 페놀류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폴리페놀과 페닐프로판으로 나뉘어요. 페놀이 여러 개가 겹쳐 있다 떠서 폴리페놀이고요. 폴리페놀은 또 세분화시키면 플라보노이드, 리거린, 탄닌. 플라보노이드는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리거린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식물의 세포막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동물로부터 단단한 막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을 리거린이 하고 있고요. 탄닌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떫은 맛. 플라보노이드는요, 항산화계의 방패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꽃이나 열매의 색깔을 얘기하는 안토시안, 그리고 항산화제의 여자 대통령을 뜻하는 이소플라본,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카테긴,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민족일수록 심혈관이 낫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라스베라톨은 심혈관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케르세틴은 양파라든가 토마토, 녹차에 많고요. 커큐민은 광항에. 그리고 또 하나, 페닐프로판은요, 참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요. 유게놀, 아이소유게놀, 쿠마린. 얘네들은 에센셜 오일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들이 아마 친숙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알칼로이드예요. 알칼로이드는요, 식물 추출물 중에 유일하게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알칼리성 유기화합물을 모두 총칭하는 말이고요. 어떤 다른 화학물질보다 우리 인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물질이에요. 들어보시면 뭔지 아실 거예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부 알칼로이드는요, 수천 년 전부터 약으로 사용되었고 지금도 현대의학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알칼로이드는 주로 고혈압 치료제라든가 진정제로 많이 쓰고 있고요. 대표적인 알칼로이드에는 카페인, 모르핀, 니코틴, 퀴닌, 코카인, 사포닌, 사이신 이런 게 있어요. 이 알칼로이드는 좀 중독성이 있는 물질로 약간 부정적인 경향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알칼로이드 계통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의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고 인간을 고통과 질병에서 많이 해방시켜준 물질이기도 해요. 카페인은 천식 완화제나 예방약, 현두통 치료제, 혈압 상승제, 이뇨제를 비롯해서 각종 수많은 약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연에는요, 알칼로이드가 24종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르핀이에요. 좀 이게 중독성이 있고 환각이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 모르핀은 불치병 환자라든가 뇌전증, 알츠하이머, 만성 통증 등 환자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약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퀴닌은 제가 새로 하나의 동영상을 만들까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의 사망자가 8만 명이 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인간 역사상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질병이 뭔지 아세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요, 매일 5천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300에서 500만 명이 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 병은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의 치료제가 퀴닌이에요. 사포닌, 이것도 알칼로이드에 속해요. 더덕이라든가 아니면 도라지, 콩, 홍삼 다 사포닌이 들어있는데 특히 홍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특별히 진세노사이드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진세노사이드가 우리 한국식품의학처에서 면역, 기억력, 항산화, 피로, 혈행, 여성 갱년기 이렇게 6가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안에 함량이 얼마냐에 따라고 이 6가지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어요. 코카인은 강력한 진통, 환각 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코카나무에서 추출을 해요. 남비라든가 페루 지방에 있는 이제 원주민들은요, 껍질을 벗겨서 얘를 질건질건 씹어 먹거든요. 배고픔도 이기고 통증도 이기는 데는
되게 좋아요. 그렇게 씹어 먹는 데는 중독이 될 정도 양은 절대 아니에요. 얘를 농축하고 추출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달라져요. 알칼로이드는요, 정말 현명하게 잘만 사용한다면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얘를 남용한다든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약간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테르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COH8. C는 탄소고요. H는 수소예요. 아까 전에 페놀류에는 벤젠골이잖아요. 하지만 테르펜류에는요, 탄소 5개, 수소 8개, 얘를 이소플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쭉 늘어졌어요. 이 체인 형태 이소플렌은 자연계에 잘 존재하지 않고요. 얘의 2배수, 3배수, 4배수, 배수로 자연계에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소플레노이드라고 하기도 하고, 테르페노이드라고 하기도 하고, 테르펜류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에센셜 오일. 그러니까 얘의 2배수, 2배수. 탄소가 10개인 거죠. 걔를 모노테르펜이라고 그러고요. 3배수. 탄소가 15개잖아요. 걔를 세스키테르펜이라고 얘기하고요. 4배수를 디테르펜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 가지를 에센셜 오일 범주에 넣고 있어요. 카로티노이드는요, 이소플렌 8배수예요. 카로티노이드는 600여 종의 각기 다른 식물의 색소를 일컫고요. 그리고 우리 현대 산업시장에서는요, 카로티노이드를 황금 비타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베타카로틴, 루테인, 아스탄잔틴, 라이코펜, 이런 식으로 시장에 나와 있어요. 익숙한 용어잖아요. 얘가 카로티노이드예요. 6배수가 스쿠알렌이고요. 그리고 고무도 있어요. 식물은요, 2차 대사 산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특히 3가지 부류로 나눴을 때 알칼로이드는 조금 중독성이 강하고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약용품으로 쓴다면 페놀류와 이소플렌, 테르펜류는요, 건강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먹으면 건강해지는 무지개, 파이토케미컬, 빨간색 부류와 향으로 심신을 치유하는 에센셜 오일, 파란색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향기로 심신을 치유하는 기능도 있고요.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을 건강을 유지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누가 좋아, 누가 더 좋아, 이렇게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식물은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이 식물들을 저희들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식물을 조금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물들이 살아가는 이 자연을, 이 지구를 우리가 너무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식물이 언제까지 버텨줄까 걱정스러워요. 주변에 살펴보면 물티슈를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좀 아프고요. 뭐 위생팩이라든가 호일이라든가 아니면 랩이라든가 위생 장갑이라든가, 사실 그런 것들은 위생이라는 말을 쓰기가 못해요. 석유 추출물로 만들어내는 건데 걔네들을 쓰는 게 위생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단어를 교묘하게 만들어냈는데, 멜라루카는 환경에 유해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제품은 절대로 만들어내지 않은 회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물티슈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위생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고무장갑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런 데서 정말 회사의 진심을 아셔야 돼요. 10년을 하면서 그냥 환경을 생각하는 멜라루카입니다 라는 게 의례껏 들렸다면, 이 멜라루카가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달았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